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인데요.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시켰고 다음 달 500명분의 치료제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뉴스픽5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국내 첫 원숭이 두창, 그리고 서훈 고발, 탈원전 폐기 시동과 경찰 인사 논란, 마지막 우주 독립국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질병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인수공통 감염병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도 쏠리고야 말았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총 2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건 모두 현재 질병청에서 진단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검사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심 환자는 지난 20일 입국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입국 전날부터 인후통과 함께 피부에 수포가 나기 시작했다는데요. 공항 검역 때는 증상이 없다고 신고를 했다가 입국 다음 날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의심 환자입니다. 독일에서 21일에 귀국한 내국인인데요. 18일부터 미열과 인후통, 역시 피부 병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격리한 뒤 인천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3시 이 두 의심 환자의 확진 여부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환자 음성, 그리고 두 번째 내국인 의심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인데요. 이 방역 당국은 해당 환자의 접촉자를 상대로 역학조사 시작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도 격상시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방역 조치와 감시 대응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의사 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과연 정체가 뭘까요? 정회원분들 혹시 어릴 때 비디오 보실 때 맨 앞에 나오던 이 광고 캠페인 기억하실런지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자, 여기서 이 마마가 천연두를 뜻합니다. 이 천연두, 마마, 두창 또는 적사병이라고도 부르죠. 이 원숭이 두창도 이 천연두, 두창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나왔고요. 그 뒤로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북미, 남미, 아시아까지 번졌는데요. 42개 나라에서 3,000명이 넘게 걸렸습니다. Clearly, this is a new infectious disease spreading in our community that we haven't seen in our communities before. There are certain individuals who are much more at risk of severe disease, particularly immunosuppressed individuals or young children. 네, 증상은 어떨까요? 38도 이상의 발열, 오한과 두통, 인후통이 있고 이 두창인 만큼 수포성 발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긴 편입니다. 귀국 후에 3주간은 증세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호흡기보다는 신체 접촉,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경변과 접촉했을 때 전파가 되고요. 따라서 해외여행 시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최대한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선 백신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포위 접종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지역 또는 감염자의 주변인들을 포위해서 집중 접종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높지만 전파력은 낮기 때문에 일반 접종이 아니라 이렇게 밀접 접촉군 그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On se rend compte que ça prend quand même pas mal d'ampleur. Fait que je préfère être vigilant, parce que ça reste apparemment assez contagieux de ce que j'ai pu entendre. Fait que c'est possible de le faire, je le fais tout simplement.
자, 영국의 보건당국도 원숭이 두창 위험 집단에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동성애, 양성애 남성들은 백신을 맞으란 건데요. 자, 지난 20일까지 영국 내 감염 사례가 793건, 이 중에 여성이 5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감염 가능성은 있지만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할 때 해당 남성들의 감염률이 높다는 결과론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도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입국자 검역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요. 자,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가로 3세대 백신과 원숭이 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량과 그리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서훈 고발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 발표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수사 결과가 조작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수사 방해와 국방부의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자들이 북한과 똑같이 만행을 저질렀다면 국민적 지탄과 엄벌을 통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유족들은 내일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거부할 경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TF를 꾸려 총공세를 폈습니다. 직접 해양경찰청을 찾아 해경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인격살인을 저질렀다 강하게 질타했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짜맞춘 해경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됐다. 이것이 해경 자체의 그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 2년 전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가지 근거를 제시했죠. 첫째, 도박빚이 있다. 두 번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셋째, 조류의 흐름상 흘러갈 수 없었고, 넷째, 감청에서 월북 의사 확인했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종 직후에 해경의 내사 보고서엔 이 씨가 구명조끼를 꺼내간 정황이 없다고 적혀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틀 뒤 해경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입니다. 구명조끼와 부표 등 중에 사라진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가 구명조끼나 부표를 꺼내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주 뒤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걸 확인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숨진 이 씨와 같은 배에 있던 선원들도 이 씨가 따로 가지고 있는 구명조끼나 부유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해경이 확인했다던 붉은색 구명조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해경은 수사를 통해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나 부유물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당시 국방부의 자료에 근거해 발표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진실 혹은 그와 가장 가까운 기록이 공개되기 전까진 끝나기 힘든 싸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시 대통령 기록물 관련 논란으로 정치권을 뒤흔들 NNL 사태의 재현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 전 정부의 흠집 내기에 전념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음모론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일은 굴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국가 안보 자산 또는 정보들을 저는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곧바로 세 번째 픽가죠. 탈원전 폐기 시동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거라면 탈원전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 있는 원자력 공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원전 산업은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은 탈원전 정책으로 새 원전을 짓지 않았죠. 그 여파로 원전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들은 도산과 폐업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 상당히 강한 수위의 표현입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과거 관계자들이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원전 폐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하지만 최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등 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신구 갈등의 전선이 더 넓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경찰 인사 논란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번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저녁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9시 반 무렵 7명이 바뀐 새 명단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자문위가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내놓은 직후였죠. 경찰 길들이기의 연장선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가 이후 이 행안부에서 최종본을 통보받아 게시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본이 아니었다며 다시 인사안을 보내왔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잘못이 행안부에 있다는 취지였죠. 자, 그러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안 결재를 딱 한 번만 했다. 경찰이 기한 단계에 있는 것을 공지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 결재 전 문건을 공지했다면 그 역시 큰 문제일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방안 등이 담긴 경찰 통제 권고안을 본격 실행에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주 독립국입니다. 네, 어제 저녁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우주 독립국이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대성공. 자, 오늘 새벽 성능 검증 위성은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로 떠난 누리호가 직접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찍어온 셀카 영상이 있는데요.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엔진 점화와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누리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푸른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죠. 3단 엔진이 마지막 불을 뿜어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형 분리까지 무사히 마쳤죠. 정말 박수를 보낼 일이었습니다.
자, 현재 모든 것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일주일 뒤부터 이 19간 초소형 큐브 위성 4개를 하나씩 우주로 내보낼 예정인데요. 그 소식도 다정회에서 잘 챙겨서 전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